그러니까 여기 이제 학바위라는 곳이 버밀국사가 그 어머니 모친이 이 석천에 물을 마시고 낳은 아이라고 해서 압이 없는 아이,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아마 이 아이가 태어나자 이 학바위 쪽에 가서 버린 모양이에요. 그때 그 우물 얘기는 아까 했지만 결국 이제 아이를 여기로 포대기에 써서 학바위에 이제 뭐 놓았죠. 버렸다기보다는. 며칠 뒤에 이제 어머니가 학바위를 찾아왔는데 흰 학이 이렇게 날아와서 아이를 덮어주고 또 새벽이 되자 아이 입에다가 붉은 열매 같은 것을 물어다가 넣어주고는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죠. 이를 보고 범상치 않은 아이라고 여겨서 데려와 길렀는데 그 아이는 출가해서 성가 최고의 위치인 국사라는 칭호로 불렸고 학산에 돌아와서 굴산사를 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가 그 석천 물을 마시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라고 해서 아이를 버렸던 이 학바위에 이제 결국 학이 날아와서 이렇게 보듬어 주고 붉은 열매까지 먹여서 아이가 자라서 출가해서 국사에까지 올랐고 결국 돌아와서 여기에 굴산사를 크게 지었다는 거죠. 학바가 요 위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수도탑은 이쪽에 있고 어머니가 낳아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 해서 집에서 키우지 못해 가지고 갓난 아이를 아마 포대기에 싸서 바위 요 위에 아마 올려놓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밑에보다는. 이래야 뭐 뱀들 같은 것도 피해갈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흰 학이 날아와서 이 아이를 깃털로 감싸고 체온을 유지해 주면서 또 뭐 여러 해 그랬겠죠. 여러 날 그랬겠죠. 아이에게 붉은 열매를 가져와서 아이에게 먹이고 하는 모습을 이제 며칠 후에 어머니가 혹시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아마 와서 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학이 보듬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아이를 데려와서 키웠다는 거죠. 그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무럭무럭 자란 뒤에 출가해 가지고 당나라 유학 가서 창지 참 뭡니까 마조 도일의 제자인 그 고성 밑에서 공부를 했죠. 창주 신감 밑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고향 여기에 굴산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 사격을 아주 높게 키워서 이 명주 도덕했던 김주원 뭐 또 그 집안 김원창이나 김범문 이런 세가들의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이 굴산산문을 크게 키웠죠. 굴산사의 사격이 워낙 커져서 고려시대 가면 이제 그 주요 산문, 그러니까 굴산산문하고 희양산문인데 초기에는 가지산문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대웅장로가 머물 때 일현선사가 삼국유사를 찬술한 가지산문으로 출가한 이후에 가지산문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려시대 주류 산문은 가지산문과 사굴산문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굴산문의 계산조가 바로 버밀국사라는 계조이자 계산조이죠. 그 제자들이 이제 보현사 쪽 이쪽으로 옮겨가는 이제 계청 이런 인물들로 이제 이어지죠. 바위가 아주 아름답죠. 이게 항 모양을 담은 바위가 아니라 여기에 왔더니 이제 백학이 날아와서 아이를 보듬었다 해서 이 바위를 학바위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밀국사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유적지인데 여기 지금 안내는 저 밑에밖에 없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우리가 마침 좀 전에 올 때 학 대신 꽁이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사라졌는데 우리가 학은 못 봤지만 꽁은 봤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의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헛바위 버밀국사를 지켜준 바위죠. 소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바위가 있고 후발주단은 안 올라오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올라온 이제 새 우리 여성 불자들이 버밀
일하는 어린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가를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올라오지도 않았네.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내려가 볼까요? 이제 그 유명한 보조신을 나옹택을 그리고 보도 이제 걸쳐 있죠. 희양선이라고 해서 걸쳐 있고 또 가지산문도 보도 체증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초까지 하고 있다가 이제 역할이 없었는데 여기 또 대웅장로가 이제 아까 진저사에 머물 때 이련선사 거기 가서 출가하면서 이련을 중심으로 다시 후기에 부흥해서 가지산문이 고려의 주류 산문으로 사골산문과 쌍벽을 이루면서 유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탑은 되게 부도탑, 선사의 탑이기 때문에 부처님 사리 모시는 건 이제 불탑이라고 수도탑, 여기 이제 성탑이라고 해서 부도라고 하죠. 부도를 또 불탑을 얘기하는 용어도 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그 9세기 말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보물이죠. 국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사의 성탑으로 치고놓습니다. 아름다운 연꽃무늬로 이렇게 복발이 아니고 앙화 위로 올라가는 밑에 기단 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석탑 형식의 부도죠. 여기 나오듯이 그 팔각 원당형, 되게 원에 가까운 모습이 팔각이죠. 되게 사각도 있지만 팔각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팔각 성탑으로 원만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 깨달으면 또 이런상처럼 둥글게 되죠. 진리는 둥글고 깨달음도 둥글, 불생불멸의 어떤 그런 모습이니까 심진여의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밑에는 사자를 도들새기만 지렛돌이죠. 밑에 여기 접시 모양의 받침돌도 있고 제일 밑에 하청 기단이 그런 모습이고 그 위에가 이제 받침적에 있고 그런 무늬 소용돌이 칠 8개 기둥. 그 다음에 기둥 사이 악기를 연주하는 천상의 사람과 공양하는 사람 일체로 조각되어 있고 저기 위에 그 위에 또 윗받침돌에 연꽃무늬가 조각되어 있고 탑의 몸돌부도 팔각 몸돌이인데 그 위에도 지붕돌 옥계석이 이렇게 있고 탑의 머리 부분 저 위에도 귀꽃이라는 것을 표현한 보게 그게 일산처럼 지금 이제 무엇이가 보살 시중도 있고 일산을 써주는 거죠. 일산 꼭대기 그러니까 우산의 양산 꼭대기의 모습을 갖춘 거죠. 연구물이 생긴 보주 꼭대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갖춘 부분입니다. 이쪽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쪽은 국가유산으로 지정을 해준 것 같고 그쪽은 이제 앞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농노들이 농사 짓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강릉에 이만한 그 산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대남동에 불사가 있습니다. 방시에서 아직 아니더라도 이게 반개를 밀려났지만 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 당시에는 강릉이 그 당시에 엄청 대도시인가요? 그러니까 김주원 세력까지 가기 전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낙산사 이쪽나 한국사에 보면 강릉 명주 이쪽이 그 같은 권역거리라서 왕족들의 그 방월이 그 조신의 꿈, 조신이 그 김월의 딸을 사랑해서 꿈속에 다른 법당 안에서 연불하다가 갑자기 꿈속에서 김월의 딸과 결혼해서 아이를 5을 낳고 살다가 나중에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구걸하러 다니다가 딸아이가 가서 개에게 물려 죽고 하나님에 또 가다가 또 죽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보 이렇게 살지 말고 각자 가서 아이들
살립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는 그 모습을 떠올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깨잖아요. 법당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그 남가 일몽되게 하는. 근데 그때 김헌이라고 하는 저기 신라 왕실의 그 정계, 관계였고, 그 세력들이 장호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그래도 신라 왕실과 연결되는 중요한 곳이었죠. 근데 김조원 세력이 내려오면서 더 주요한 그게 됐죠. 명주라고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아슬라주라고. 아슬라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같은 권역으로 강주, 강릉. 지금 태백산 동쪽이어서 대관령. 여기가 이제 견자랐다가 여기 대관령 터널 8개 뚫고 난 이후에 비가 많이 내린다 해서 강릉 사람들이 또 집합력이 대단해가지고 비가 오면 또 홍수가 나면 그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 서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봉사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여튼 강릉이 좀 특별한 도시죠. 옛날에 저 위에 말갈 또 저 위에 뭐 여진 이런 세력들 내려올 때 하나 이거 경계였기 때문에 김유신 장군이 말갈 세력을 물리쳐서 이쪽 지역에 원래 김유신 장군의 사당이 있고 김유신이 이쪽 지역에 대단한 그 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일국사가 이제 태어나서 이후에 여기에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김유신 장군의 역할이 범일국사로 대체되죠. 아, 교체. 예. 그러니까 5월 단오제 태백산 산신을 모시러 올 때 그 산신이 바로 범일국사 영정을 모시고 와서 그 산신의 대체 역할을 이제 범일국사 한 거로 그렇게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의 토속신 내지는 하나의 정신적 지주 이런 역할을 범일국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저쪽에 비로자나불 형상이 얼굴이 다 갈라져 있지만 마치 범일국사 이미지를 상징케 하는 그런 불상이죠. 고려초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신라말 고려초가 겹치니까 신라말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려가서 우리가 보현사, 그러니까 범일국사 제자들 두 사람 그쪽 관련된 보현사 잠시 들렀다가 하죠. 부산선문화 국보랑 보물이 엄청 많죠. 그 당시 뭐 워낙 그 최고의 그 우리 신라 불교 문화의 최고 수준이었고 그게 그대로 이 반영이 되죠. 왕의 국가의 명에 의해서 부도가 세워지고 띠가 세워지고 또 비문이 써야지고 당대 최고의 문장거들에 의해서 그 시대가 가장 그 불교가 절정일 때 우리나라가 참 굉장했죠. 조선조 성리학 때하고 다르죠. 고려까지만 해도 뭐 여성에게 재산 상속도 다 여성들이 말도 타고 개성에서 다니고 이게 허용이 됐던 시대니까 우리는 일체에서 시골성처럼 남녀 참여를 공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대유불성 내려가. 예. 여기 소나무를 아주 멋지게. 예. 그 소나무 모습. 예. 범일국사 사골산문 뒤에 걸리죠. 제자들 옮겨.